오늘은 제가 거의 기초반 수준으로 방송을 할 건데,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이런 가격 변동의 원리, 흐름, 이거를 조금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가격이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수요와 공급을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수요라는 건 뭐고 공급이라는 건 뭐냐 그렇게 얘기하면, 공급이라는 거는 눈에 바로 보이잖아요. 매일 우리가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을 받고 분양을 하고, 그 분양에서 청약 신청 받고 그 아파트가 뭐 후분양하는 거 빼고 기본적으로 오늘 분양하면 한 3년 뒤, 뭐 길게는 뭐 한 4년 뒤에 입주. 그러면 이제 그게 입주, 오늘부터 실제로 입주를 하는 아파트, 그 숫자를 다 모아놓은 걸 공급 물량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요는 뭐냐? 집을 사고자 하는,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숫자죠. 그런데 이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 집을 필요로 하는 숫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치화하는 게 되게 쉽진 않아요. 왜냐면 이 수요라는 건 이 심리가 작용을 하다 보니까, 나 집을 사야겠어. 집을 사고 싶어. 집이 필요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예상을 하고 어떻게 수치화하느냐. 그게 되게 어렵잖아요. 공급이란 거는 이렇게 하나하나 매번 청약을 해서 공사를 해서 딱딱 입주하는 거니까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3년 뒤를 예측할 수가 있지만, 이 수요라는 건 사람의 심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한 해는 또 결혼을 많이 하거나 또 이혼을 많이 하거나 내지는 세대 분리를 막 해서 1인 가구가 증가하거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예상이 사실 쉬운 게 아니란 말이지.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부동산이 화랑이다, 굉장히 부동산이 막 오르는 시장이다 그러면 집을 안 사려고 했던 사람조차도 이렇게 집값이 오르니까 부동산을 내가 집을 사야 되나? 지금이라도 나 빨리 사야 되나? 그러니까 오히려 하락장에 비해 상승장으로 가면 갈수록 이 집을 또 사고자 하는 수요는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반대로 또 하락장이 오면 집을 살려고 했던 사람조차도 지금 집값이 떨어질 거야. 더 떨어질 거니까 나는 지금 집을 사지 않고 난 전세 살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 수요가 더 반감되기도 하죠. 그래서 하락장일 때와 상승장일 때의 수요의 크기는 달라진단 말이에요. 또 게다가 우리가 이 수요의 이 지역에 따라 수요량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서울을 필요로 하는 사람, 뭐 서울 인공의 뭐 일기 신도시를 필요로 하는 사람, 경기도, 인천, 그 다음에 뭐 지방으로 가서 광역시, 완전 중소도시, 이렇게 각각 지역별로 이 수요량은 크기가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부동산 기초반 강의할 때 이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얘기를 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이 서울을 가지고 싶어 한다. 그쵸? 그런 서울을 내가 살지 않더라도, 서울에 살지 못하더라도 꼭 서울 하나 갖고 있으면 세상 든든하고, 지방보다는 올라도 서울이 훨씬 많이 오르는 걸 많은 사람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똘똘한 한 채는 어디에? 서울에 갖고 있어야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서울을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훨씬 지방보다 서울의 수요량이 훨씬 더 큰 거죠. 그리고 그러면 그 서울의 수요, 경기도, 수도권, 광역시, 지방 이렇게 내려갈수록 실제로 수요는 그 크기에 비례해서 점점점 수요가 좀 작은 거고, 오히려 서울이나 수도권은 그 수요의 크기에 비해 점점 더 수요량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했을 때 통계를 보면 그 해당 도시의 인구수가 결국은 수요를 불러오는 기본적인 팩트가 되니까, 인구수의 0.5%를 곱한 게 어느 정도 해마다 필요한 수요량이다라고 그냥 통계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수요와 공급, 우리가 4일 시간에 배운 내용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사고 싶은 사람은 100명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올해 입주하는 물량이 200세대나 되면 100세대가 오버니까
공급이 많구나. 그렇게 되니까 이 입주장을 맞이하면 가뜩이나 입주장 때 전세가 막 쏟아져 나와서 가격이 살짝 휘청거리는 상황에 살 사람은 반밖에 안 되는데 너무 많은 공급 폭탄이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집값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반대로 집을 사야 되는 사람 막 결혼도 해, 이혼도 해, 또 막 세대 분리도 해. 여기 서울이야, 아니면 뭐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이야,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야, 이런 지역인데 실제로 이 수요,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오히려 많은데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200명인데 입주 물량은 100세대밖에 안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서로 살려고 하는 거죠. 서로 살려고 하니까 팔고 나면 가격이 오르고 팔고 나면 오르고 이러면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여기서 공급이 그럼 아예 없는 지역도 있어요. 아예 공급이 수년간 없는 지역이 있고 공급이 수년간 많은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면 공급이 수년간 없는 지역은 공급이 없으니까 이거 좋은 거네. 공급이 없으니까 집이 계속 부족하니까 집값이 계속 오르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공급이 꾸준하게 이렇게 없는 건 그 도시에 어떤 새로운 개발 호재라든지 이런 새 아파트가 없잖아요.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주변으로 보는 거지. 나 말고 내가 10분, 20분, 30분 뭐 차로 내지는 지하철로 교통으로 10분, 20분, 30분 안에 뭔가 이런 새 아파트가 생기는 지역이 있어. 새로운 택시지구가 생겼어. 주변에 새 아파트가 생기면 내가 글로 이사를 가기 싶은 거지. 왜? 새 아파트를 찾아서. 그래서 이 시대의 최고의 호재는 제가 신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새거가 생기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이동을 하게 되니까 인구 이탈이 일어나게 되니까 오히려 그 도시는 공급이 계속해서 없으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구 이탈로 인해서 가격이 정체되는 현상이 일어나죠. 오르지 않고 오히려 거래가 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수요와 공급만 정확하게 분석, 그냥 공급 많으면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르는 거야. 이런 단순한 논리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과 부동산 흐름은. 그 주변도 봐야 되는 거고요.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팩트예요. 우리가 정말 꾸준하게 봐야 되는 팩트 중에 하나인데 그런 거 여러분이 관가하고 그냥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내년 집값, 제가 이렇게 왜 수요와 공급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하느냐. 내년에 지금 서울 전국 기간별 이 수요 입지량을 보면 부동산 지인에 들어가시 보면 서울만 보더라도 서울의 공급 물량이 지금 21년을 정점으로 22, 23, 24, 25 그래도 조금 있었죠. 조금 있었고 그 다음 25, 26년부터 27년, 28년까지 정말 극도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제 21, 22, 23, 24, 25년에는 공급이 많이 부족했는데 이때 우리가 경기도를 보면 서울을 감싸고 있는 이 경기도에 공급이 엄청 많았어요. 그쵸? 22, 23, 24, 25년까지 서울 경기도에 공급이 많았기 때문에 그나마 서울의 부족한 공급을 경기도에서 채워줬다는 거죠. 그러면 인천은 어때요? 인천.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도 경기도뿐만 아니라 인천도 이 서울의 공급 부족을 메꿔줄 수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데 인천도 마찬가지로 서울이 극도로 부족하기 시작됐던 21, 22, 23, 24에도 공급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25년, 내년 2025년에 인천이 25년부터 공급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고요. 인천뿐 아니라 경기도를 가서 본다면 경기도도 지금 2025년부터 공급이 줄어들고 있고 서울은 말할 것도 없이 극심한 공급 부족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지금 전부 다 얼죽신
전부 다 누구나 새 거를 원하고 새 거에 살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내가 원하는 지역의 공급은 부족해지다 보니까 그렇다고 밖으로 나가려니 어떻게 그렇다고 뭐 헌집이라도 사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금 이제 뭐에 관심을 쏟아요? 새 거가 되고 관심을 쏟다 보니까 왜? 이번 장에서 우리가 많이 봤거든요. 이전 장에서도 봤지만 이번 22, 23, 24 우리가 하락기 3년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본 게 뭐냐? 새 거는 잘 떨어지지 않네? 반등을 금방 하네? 새 거가 훨씬 더 많이 오르네? 이걸 봤단 말이죠. 2025년에는 얼죽신의 열풍은 계속되면서 점점 더 분양권에 관심을 더 가질 거고 분양권 당첨 전략을 짤 건데 법이 바뀌었잖아요. 빌라 매매 가격 8억 정도 되는 7, 8억 정도 되는 이런 빌라들까지도 갖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청약 경쟁률은 높아져. 그러면 점점 장롱에 있는 이제 막 통장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오히려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면 당첨 확률이 줄어들면서 공급도 없어지는데 나 그러면 새 아파트 못 갔네?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요? 분양권 이전 단계인 재건축, 재개발로 눈을 돌리게 되는 성향이 올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지금 제이에치님이 지금 하락기요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부동산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게 굉장히 지금 양극하죠. 대세 상승장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까지 전국이 다 올랐던 시기가 있잖아요. 활활 타오르고 21년 가을부터 꺾이기 시작해서 22년부터는 지금 서울, 수도권, 지방까지 전부 다 하락해 있다가 23년, 24년 오르기 시작하는 시점엔 서울만 올랐던 거고 서울도 다 올랐던 게 아니에요. 서울에 똘똘한 집, 새 아파트, 입지 좋은 요런 데 완전 심하게 이런 데들만 올랐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지역엔 핵심 지역에 정말 핵심 지역만 아주 조금 오른 거죠. 새 아파트 위주로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방, 서울 각 지역 안에서도 양극화가 되게 심하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성공하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을 알아야 되는데 이 기본이 뭐예요? 일단 입지인 거죠. 입지. 그 지역의 입지가 어떠냐. 또 그 입지 안에서 이게 새 거냐, 새 거가 아니냐. 또 새 거가 될 것이냐. 아니면 희망이 없느냐. 아무런 테마가 없느냐. 이런 거에 따라 가격에 이 천차만별이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2025년에는 상승장이 어느 정도 시작될 거라고 보지만 이 상승장이 이전에 우리가 봤던 그런 대세 상승장의 분위기하고는 달라요. 여전히 이 규제가 아직 남아 있잖아요. 지금 이 내 집이 팔려야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정리가 돼야 내가 똘똘한 한 채로 옮겨 탈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여전히 아직 정리가 안 됩니다.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힘들기 때문에 이전에서 지방에 많이 투자를 해놓으신 분들은 아직 못 빠져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움직이시는 분들은 투자자들이 아니에요. 지금 2023년, 2024년을 부동산 상승을 주도했던 그런 분들은 실거주자, 내 집 마련, 내지는 그래도 괜찮은 거를 각 지역에서 갖고 있던 분들이 그걸 팔아서 상급지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가격이 오른 거지 대세 상승장으로 가격이 올랐다고 볼 수 없어요. 왜? 아직 부동산 규제는 하나도 풀리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취득세가 풀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야, 일단 8%, 12%, 법인 12%를 내야 되는 거 맞고 종부세가 조금 완화는 됐지만 종부세가 완전 풀린 것도 아니고 양도세 중감만 없어질 뿐이지. 게다가 유동성이 풍부해져야 돈이 돌아요. 유동성이 뭐야? 그 돈이잖아, 돈. 시장에 돈이 돌아야 사고팔고가 막 이루어지고 순환이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대출 규제가 굉장히 묶여져 있어요. 일단 개인이 대출이 한 건이라도 있으면 그 금액이 아무리 작더라도 DSR 벌써 이 수입 대비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 이런 것까지 다 봐야 되니까 DSR을 너무나 그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개인이 뭔가 대출이 있으면 뭔가 추가 대출을 받아서 뭘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고 싶어도 살 수 없고 대출이 안 나오니까 못하고 돈맥 경화죠. 돈이 지금 다 은행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 은행들은 가계대출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대출을 통해서 뒤로 풀고 있는 거지 앞으로 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세상승장이라고 할 수 없고 상승기 하락기를 논할 것도 아니고 지금은 하락기도 상승기도 아닌 핵심 지역, 똘똘한 지역, 상급지 그 안에서도 주로 신축 위주로 이전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패턴이에요. 근데 이런 패턴이 또 바뀌겠죠.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내가 발을 담그고 레이더를 세우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건 초보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여러분이 그 했던 방식, 이전에 내가 고수했던 그런 방식은 이제는 안 통해. 사람들이 점점 스마트해지고 사회가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있잖아요. 규제가 자꾸 나오고 정치와 경제가 어느 정도 유착되다 보니까 이런 정치적 역량, 규제 이런 거를 받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상승을 볼 수 있다. 확신이 드는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그런 거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투자를 하시게 되면 내가 오히려 작은 돈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했는데 사서 물리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어떤 투자를 많이 하시냐면 갭 투자 얘기 많이 하잖아요. 처음에 내 집 마련하시려고 하는 분들, 막 직장인들 돈이 없어서 내가 좀 작은 돈이라도 벌어보자 하시는 그런 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는 투자 방식이 뭐냐면 결국은 전세 갭 투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매매가 전세가 차익이 작은 그런 지역에 그런 아파트를 골라서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했던 2천만 원, 3천만 원 갖고 옛날엔 서울도 살 수 있었지만 지방에 가가지고 이 갭이 작은 아파트를 사서 갭 투자를 해서 2년, 3년, 4년 뒤에 팔아서 투자한 만큼의 100%, 200%를 버는 그런 투자를 여전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상승장이어야 되는 거야. 상승장. 어떤 상승장? 대세 상승장. 누구나 어떤 집을 사도 다 오르는 대세 상승장에서는 이런 투자가 가능해. 그런데 지금은 그런 대세 상승장도 아닐 뿐더러 지금 갭이 붙어서 들어가는 여러분 아파트는 오히려 사람들이 매매를 안 하고 전세를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는 오르지 않고 전세가만 올라서 매매가와 전세가 갭이 붙은 그런 지역인 거지. 지방 가면 그런 데가 지금 많잖아요. 사람들이 나는 여기 지방에 집 안 사. 집 안 사고 나는 전세 살 거야. 그러니까 그런 지역 가면 오히려 매매가와 전세가가 붙어 있어서 갭투가 가능한 지역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지역이 과연 위험한지 정말 안전한지 한번 생각해보고 가야 된단 말이죠. 예전에 갭 투자 방식이 과연 지금도 맞느냐 그런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봤을 때 오히려 그런 투자보다는 정말 이 아이가 똘똘한 핵심 지역에 내가 설사 뭐 광역시, 지방, 경기도, 뭐 어디 수도권 이런 데를 가더라도 서울이 아니더라도 서울이면 너무 좋겠지만 아니더라도 야, 이 아이는 내가 똘똘한 한 차가 될 것이다.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다. 그런데 내가 소액으로 할 수 있어. 그러면 하는 게 맞지만 솔직히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광역시의 똘똘한 핵심 지역에 가서 보면요. 그렇게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지역들은 없어요. 소액이라는 건 뭐면 뭐 1억 미만이겠죠? 1억 미만의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들을 가면 기본적으로 똘똘하고 새 아파트고 핵심 지역들은 갭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갭 투자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2억, 3억, 4억, 5억 들여서 지방에 할 거냐? 아니잖아요. 그 돈이면 서울을도 할 수 있는데 왜 지방을 해 서울을 하지? 이러면서 지방이 점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굉장히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지방에 가서 갭 투자를 하는 시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예전에는 저도 지방 가서 갭 투자했어요. 2천만 원, 3천만 원 갖고 사놓고 아무거나 진짜 갭 작은 거 사가지고 2년, 4년 지나서 오르면 팔고 나오는 그런 게 굉장히 성행했던 시절이 있었고 뭐 그러면 서울 가서 하면 되지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럼 또 서울에 와가지고 또 2억, 3억짜리 2억, 3억 들여서 서울에 막 이런 뭐 역세권이면 다 좋은 줄 알고 그냥 뭐 역세권에 가서 오래된 아파트 한 20년 된 이런 아파트 또 갭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잘 생각해 보세요. 2, 3억 들여서 서울의 구축 뭐 좀 그런 데 가가지고 갭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새거가 될
재건축 재개발에 투자하시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100채 이상을 사고 팔아보면서 안 팔리는 걸 너무 많이 경험하고 이 하락기 2, 3년 동안 팔리는 건 좋은 물건만 팔리더라고요. 싸거나 엄청 좋은 물건만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은 별로 좋지 않은 것들만 이제 갖고 있게 되는 거죠. 되게 속상하죠. 팔리지가 않아. 그러니까 앞으로 나는 잘 팔리는 물건, 내가 팔고 싶을 때 언제든 팔 수 있는 물건, 그런 물건을 사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점점 강해지는 거죠. 그전에는 제가 하락기를 제대로 겪어보지 못했을 때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하락기를 겪어보니까 정말 잘 팔리는 물건, 정말 똘똘한 물건, 돈을 모아서 쪼갤 게 아니라 모아서 정말 그런 물건을 사야겠구나. 새 거가 될 재건축 재개발 사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조심스럽게 추천을 하면 또 한참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 집값이 큰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부동산 공급 물량, 부동산 지인에서 공급 물량 확인하시면 일단 공급이 많이 부족해질 시기가 이제 시작이 됐다.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서울만 부족한 게 아니라 경기도 인천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 이 준비를 할 때 일단 내년부터 지금 벌써 제가 오늘 아까 레오님 만나고 왔는데 레오님이 유동성이 풀린다. 대출이 풀린다. 총량이 풀린다. 규제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 대출 총량이 풀리니까 그래도 은행 가서 예전에 안 되던 것들이 오늘 내년에는 되는 거고 유동성이 풀리면 당연히 사고 팔고 하면 돈이 흐르게 되겠죠. 서서히 집값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 집값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 돈을 가지고 어디를 갈 것인가죠. 어디를. 여러분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갈 수 있다면 서울을 가는 게 맞는 거고 서울이 아니더라도 수도권, 인천 정말 내가 지방 광역시에 간다고 하더라도 그 광역시, 지방 아니면 경기도 아니면 핵심지 그 지역에 무조건 핵심 지역을 공략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핵심 지역에 공급이 부족하다. 새 아파트가 생길 예정이야. 이 동네가 뭔가 새로운 택지주가 생겨. 그런 지역들을 관심 가져보시면 되게 좋고 그렇지 않고는 새 거에 무조건 집중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새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오르고 대출 잘 나오고 지금은 새 거 아니지만 나중에 새 거가 될 것들이 팔 때 훨씬 팔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막 갭 투자하러 가시면 이 갭 금액만 생각해요. 나 2천, 3천만 원 갖고 갭 투자해. 그러면 2천, 3천만 원이니까 난 뭐 1,000만 원, 2천만 원만 벌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내가 그 갭 투자 금액이 뭐 2억짜리 아파트, 3억짜리 아파트, 4억짜리, 5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2천만 원, 3천만 원 갭이 아니라 2억, 3억, 4억이라는 그 아파트 매매 가격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나 역전세가 날 수도 있는 거고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전세가 안 맞춰지면 내가 그 금액을 어떻게 책임질지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갭 금액만 갖고 여러분이 투자를 하시게 되면 2년 뒤에 내가 돌아왔을 때 만기가 돌아왔을 때 내가 그때 거꾸로 역전세가 났거나 세입자가 나간다거나 하면 그 돈을 내주지 못하게 되면 내가 그 금액을 책임져야 되는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나 2, 3천만 원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내가 그 금액을 오히려 벌기는커녕 오히려 더 싸게 하나도 오르지 않았다. 그럼 오히려 더 싸게 팔면서 내 재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축락이 됩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여러분이 기존에 했던 이런 생각을 조금 변화해서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도요. 지금 새로운 투자를 하시고 새로운 내 집 마련하시고 어쨌든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기존에 했던 막 소액으로 뭐 갭 투자 이런 패턴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제는 어떤 투자를 하셔야 되냐. 무조건 똘똘한 새거 이런 거에 훨씬 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 시기가 맞아요. 그리고 이 부동산 가격이 언제 오르고 언제 내리고 이런 기본적인 이런 흐름 꾸준하게 어떤 데이터를 보고 지역 공부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지역 안에서도 1급지, 2급지, 3급지가 있으니까 1급지가 가면 2급지가 가 있구나. 2급지가 가면 3급지가 가겠구나. 그럼 1급지 안에 핵심 지역이 난 어디 2급지 핵심 지역, 3급지 핵심 지역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정말 지역 분석을 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이기는 투자가 되는 거죠. 정보가 너무 많다 보면 그 정보의 홍수에 빠져서
막 내가 막 저도 유튜브 하고 있지만 유튜브 하는 분들이 어디 좋다더라. 그럼 막 몰려가서 그거 사고 나면 나 또 설거지 됐네. 설거지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2025년에는 제가 지금 부동산 기초반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 2025년에 내가 정말 부동산 제대로 배우고 싶다. 이렇게 앨리스어가 10년을 투자한 이 앨리스어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는 걸 사놓으시면 되거든요. 부동산으로 재테크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또 노후 대책 필요하신 분들, 부동산 상승과 하락을 미리 알고 돈 되는 아파트를 고르는 방법을 알고 싶고 함께 또 임장 가고 의논할 투자 친구가 필요하거나 부동산 투자 멘토가 필요하신 분들은 앨리스어를 만나러 오시면 제가 지금 이렇게 짧게 말씀드린 부동산 투자할 때 내가 뭘 봐야 되고 어떤 걸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지 어떤 기본 원칙 정말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 정말 다 오르는 시대는 끝났어 이제. 정말 예전에는 그냥 오를 때 다 올랐지만 이제는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도 있고 이 공급이 진짜 많다고 좋은 것도 없다고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혼란 속에서 정말 내가 살아남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이런 마지막 기회가 이제 25년 온단 말이죠. 이럴 때 여러분이 나만의 원칙,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는 부동산 이 진짜 기본적인 이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내년 집값 이제 상승으로 돌았을 텐데 이 상승이 대세로 시작되는 상승이 아니다. 기존의 이런 틀을 유지하면서 투지를 유지하고 가뜩이나 정부가 어떻게 또 변화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 안에서 공급이 부족하고 이제 유동성이 풀리면서 이 안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거를 제대로 공부하고 여기서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질 것인가 이걸 제대로 배우시려면 부동산 기초반부터 공부를 하시고 앨리스어를 만나러 오시면 여러분이 결코 잃지 않는 그런 부자가 되는 길 여러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